만약 지금 50억짜리 농장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도 괜찮아 보입니다. 돼지도 잘 나옵니다. 매달 통장에는 꾸준히 돈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이 정도 농장이면 사도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농장을 50억에 사시겠습니까? 이 농장을 고민하고 있는 A 농장은 현재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꾸준히 출하되고 있고 매달 판매 대금도 들어옵니다. 최근 돈가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농장 운영은 안정적이고 은행과의 거래도 양호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규모를 키우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농장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이 농장을 살 수 있는가? 자금이 있는가? 대출이 가능한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50억이라는 큰 투자를 결정할 때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농장을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인가? 어떤 조건이라면 좋은 선택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존 농장까지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투자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살 수 있는가와 사는 것이 좋은 결정인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경영은 예스와 노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 50억을 결정해야 할까요? 판단하려고 자료를 들여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농장의 실제 수익성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수하려는 농장의 생산성은 일부 자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이후에 필요한 추가 시설과 인력, 그리고 그 비용도 추정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돈가가 어떻게 변할지, 금리와 금융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부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50억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모두 똑같이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지금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근거를 가지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의 돈가처럼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상황을 나눠서 검토하면 됩니다. 좋을 때, 보통일 때, 나쁠 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괜찮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투자를 한 뒤우리 농장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돈가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인수한 농장의 생산성이 계획보다 늦게 안정되고 금리가 올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 투자까지 추가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문제는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농장을 인수한 결과 기존에 잘 운영되던 농장까지 위험해진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투자일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50억이라는 투자금 자체가 아니라 현재 농장의 비용 구조일 수 있습니다. 매출은 돈가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데 고정비 비중이 높다면 돈가가 떨어져도 비용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료비가 오르고 생산성까지 나빠진다면 현금 흐름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약점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로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위기가 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가도, 사료 가격도, 금리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로 준비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구조를 먼저 개선할 것인가? 같은 위기를 만나도 준비와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좋은 경영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농장주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로다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농장주는 농장의 CEO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언제나 농장주가 내립니다. 사로다는 농장주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질문을 명확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고 가능한 대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결정의 근거를 함께 만듭니다. 이것이 사로다가 생각하는 전략 경영 아웃소싱 파트너십입니다. 농장주는 결정합니다. 사로다는 그 결정의 근거를 함께 만듭니다.
분석을 마쳤다고 답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농장을 지금 인수할 것인지, 조금 더 기다릴 것인지, 조건을 다시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농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먼저 투자할 것인지,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고 농장주의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각 대안의 효과와 위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 실행 계획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로다가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분석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선택은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농장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로다의 역할은 분석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전략도 실행되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택한 전략을 실제 실행 계획으로 바꾸고 실행 과정을 관리하고 핵심 지표를 통해 성과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다시 조정하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농장은 더 강해집니다. 분석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행이 변화를 만들고 성과가 쌓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사로다는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억짜리 농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단순했습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그리고 선택한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고 성과로 연결할 것인가? 좋은 분석은 정답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농장 경영에서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구분하고 위험을 미리 검토하고 가능한 대안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로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을 진단하고 농장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그 전략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돕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함께하고자 합니다. 농장주는 결정합니다. 사로다는 그 결정의 근거를 함께 만듭니다. 결국 더 좋은 판단이 더 좋은 농장을 만듭니다. 당신의 더 좋은 판단이 더 좋은 농장을 만듭니다. 데이터로 진단하고 전략으로 설계하며 실행과 성과까지 함께합니다. 축산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로다.